마대창이 한영자가 내민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거실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영자가 겨우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봉투를 건네는 손은 오히려 더 단단했어요. 회장님, 이건 회장님이 보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 서류 한 장이 결혼 문제보다 더 큰 파장을 만들게 되는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대창은 한영자 얼굴을 한번 보고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첫 장을 넘긴 순간 눈빛이 바로 달라졌어요. 맨 위에 적힌 문구는 짧고 분명했어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피고 이름 칸에는 채화영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대창은 종이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채화영을 보며 물었어요. 이게 다 뭐냐? 한영자는 더는 참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최 대표 사무실에서 내 남편이 최 대표와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말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채화영은 애써 표정을 붙잡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남봉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 일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영자가 그대로 고개를 돌려 강남봉을 노려봤어요. 설명? 당신이 지금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해? 회장님 앞에 와서도 저 여자를 감싸고 싶어? 강남봉은 한영자를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흔들렸어요. 화영 씨가 먼저 나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영자가 그대로 허탈하게 웃었어요. 웃음 같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들으셨죠, 회장님? 아직도 저러잖아요. 저 여자 앞에만 서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지금도 저렇게 증명하잖아요. 채화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사부인, 지금은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애들 결혼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한영자 목소리가 바로 커졌어요. 별개. 내가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러 놓고 우리 애들 결혼은 별개라고. 내 입으로 그 말이 나와? 강준호도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오장민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상황을 보고 있었고 강백호는 한영자 곁으로 한 걸음 더 붙었어요. 마대창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조용. 하나씩 듣겠다. 그 한마디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마대창은 먼저 채화영을 봤어요. 최 대표. 내 입으로 말해. 사실이냐? 채화영은 잠깐 숨을 골랐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부를 인정하면 오늘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저를 좋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들 결혼이 깨질까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강남봉이 바로 말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화영 씨만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가 더 뻔뻔한지가 아니라 누가 이 상황을 끝까지 무너뜨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강준호가 아버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버지. 강남봉이 아들의 시선을 받자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강준호는 한 글자씩 끊어 말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지금도 그 말을 하십니까? 강남봉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준호는 곧바로 채화영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대표님도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 가슴에 상처 준 일, 여기서 또 오해라고만 덮으려고 하면 더는 못 참습니다. 채화영은 급히 말했어요. 강본, 나는 결혼까지 깨고 싶었던 게 아니야. 강준호가 잘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더 아프게 들어갔어요. 오장민은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여기서 감정을 더 섞으면 일이 더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금은 누가 더 억울한지 따질 때가 아니라 먼저 정리할 일을 정하셔야 해요. 마대창 시선이 오장미에게 갔어요. 마대창은 여전히 눈앞의 여자를 마서린으로 보고 있었어요. 서린이, 내 생각은 뭐냐? 오장미는 아주 짧게 답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 얘기는 더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영자가 바로 맞받았어요. 회장님, 저도 똑같습니다. 이 결혼 못 시킵니다. 내 남편이 저 여자랑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집안이 됩니까? 강백호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죄책감 때문에 입을 쉽게 열지 못했지만 오늘은 숨을 곳도 없었어요. 마대창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정리했어요. 결혼 얘기는 오늘부로 멈춘다. 집안 문제 정리되기 전까지 날짜도 예복도 본식도 다 없다. 최화영 얼굴이 바로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지금 결혼이 멈추면 밖에서 더 이상하게 볼 겁니다. 마대창이 바로 쏘아붙였어요. 밖에서 어떻게 보든 지금 내 집안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다. 내가 할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다. 최화영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강남봉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화영 씨는 제가 먼저 흔든 겁니다. 책임을 묻더라도 저한테 먼저 물으십시오. 그 말을 들은 한영자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정말 끝났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더 들을 말도 없네. 당신 입으로 그렇게까지 했으면 내가 여태 살아온 것도 다 무너진 거지. 강남봉이 가까이 가려 했지만 한영자가 뒤로 물러났어요. 다가오지 마. 강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사과부터 하세요. 사랑이니 뭐니 그런 말은 그 다음입니다. 강남봉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조차 늦었어요. 한영자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어요. 사과? 내 아버지는 이미 사과할 선을 넘었어. 가정도 깨고 애들 결혼도 깨고 사람 마음도 다 망가뜨렸어. 최화영이 다시 무릎을 굽혔어요.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애들 일까지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일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한영자가 최화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도 애들 결혼부터 붙잡는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일부터 덮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최화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확히 찔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마대창이 이강혁을 불렀어요. 이 실장. 예, 회장님.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은 다 돌려보내. 그리고 최 대표 강남 교수 두 사람 일은 내가 따로 보겠다. 이강혁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강남봉이 최화영 쪽을 다시 보자 이강혁 눈빛이 바로 차갑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다음부터는 집안 싸움보다 더 위험한 변수가 병원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누워있던 마서린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모니터 수치가 달라지자 간호사가 바로 다가왔어요. 잠시 뒤 마서린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힘겹게 올라갔어요. 아직 시선은 흐렸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마서린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엄마. 병실 밖 복도 구석에 서 있던 남자가 그 장면을 확인하자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눈 떴습니다. 정숙희는 그날 밤도 깊이 잠들지 못했어요. 잠든 뒤에도 자꾸 같은 장면이 꿈처럼 떠올랐어요. 어린아이 둘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왼쪽 품에, 다른 아이는 오른쪽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정숙희는 울먹이는 얼굴로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자꾸 이름을 부르려 했어요. 그런데 입은 열리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다급하게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것 같았고 정숙희는 놓치지 않으려고 두 팔에 더 힘을 줬어요. 그 순간 정숙희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숨이 가빴어요. 이마와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정숙희는 한동안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꿈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정숙희는 오태평에게 얘기했어요. 태평아, 숙희 요즘 꿈 많이 꾼다. 오태평이 바로 정숙희 얼굴을 살폈어요. 무슨 꿈인데? 정숙희는 금방이라도 떠오를 것 같다가도 다시 흐려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얼굴이었어요. 애기 둘 숙희가 꼭 안고 있었다. 자꾸 누가 데려가려고 했다. 오태평 눈빛이 바로 달라졌어요. 몸이 먼저 굳었어요. 엄마 둘이라고 했어? 정숙희는 답답한 얼굴로 이마를 짚었어요. 응, 이상하다.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내 품에 분명히 둘이 있었다. 오태평은 정숙희를 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우리 엄마 기억이 돌아오려고 하는 건가? 오태평은 더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느꼈어요. 정숙희가 요즘 자주 멍해지는 것도, 갑자기 머리를 짚는 것도, 알 수 없는 꿈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라면 이제 숨겨져 있던 일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병원에서 깨어난 사람과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마대창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영자가 놓고 간 소장 사본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마대창은 첫 장을 다시 넘겨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최 대표 쪽에서 따로 관리하던 병원 환자 관련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대창 눈빛이 바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지? 의식이 돌아온 것 같다고 합니다. 마대창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어요. 알았다. 그쪽 상황부터 계속 보고받아. 비서가 나가자 마대창은 다시 소장을 봤어요. 오늘 한영자가 던진 서류 한 장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한쪽에서는 불륜이 들켰고 한쪽에서는 결혼이 멈췄고 다른 한쪽에서는 누워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아무도 다 알지 못했어요. 그 밤 강준호는 잠들지 못했고 오장미도 방 안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강준호는 낮에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채화영을 사랑한다고 말한 장면, 한영자가 무너진 얼굴, 그리고 오장미가 결혼을 말리지도 붙잡지도 않은 채 조용히 서 있던 모습까지 전부 떠올랐어요. 오장미도 창가에 서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더 늦으면 안 된다. 그 생각만 점점 선명해졌어요. 결혼이 멈춘 지금이 오히려 진실을 더 빨리 끌어내야 하는 순간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문 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장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오장미가 더는 혼자 숨길 수 없는 이유가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문이 열리자 들어온 사람은 강준호였어요. 오장미는 문 쪽을 보자마자 바로 표정이 굳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졌는데 강준호까지 이 시간에 자기 방 앞에 올 줄은 몰랐어요. 강준호도 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얼굴은 낮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지쳐 있었어요. 오장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준호는 문을 닫고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오장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준호는 오장미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낮에 할아버지 앞에서 결혼 얘기 더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그 말 오늘 일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오장미는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강준호는 그 짧은 침묵도 놓치지 않았어요. 또 피하실 겁니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확히 말해주세요. 오장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은 결혼부터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강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오장미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강준호는 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도 나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오장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다고는 안 하네요. 지금 대답하면 더 상처만 커질 것 같아요. 이미 다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장미 가슴을 세게 눌렀어요. 강준호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오늘 아버지 입으로 다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고 그 여자가 최 대표라는 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도 끝까지 자기 속을 안 보여줬어요. 오장미는 고개를 조금 숙였어요. 강준호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결혼을 멈추고 싶은 이유 정말 오늘 일 때문만입니까? 오장미가 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강준호 표정이 더 굳었어요. 그럼 뭡니까? 오장미는 한참 뒤에야 강준호를 다시 봤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강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또 그 말입니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요. 그 끝이라는 게 뭔데요? 오장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오장미는 그 질문 앞에서 더 오래 멈췄어요. 믿어요. 그런데도 말 못합니까? 네. 강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그리고 한참 뒤 강준호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오장미라는 걸 알고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장미 눈이 바로 흔들렸어요. 강준호는 한치도 피하지 않았어요.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라는 거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한 겁니다. 강준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장미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준호 씨, 왜 지금 와서 멈추려는지 최소한 그 이유는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오장미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얘기했잖아요. 필요해서였어요. 오장미는 더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오늘 일까지 터졌는데 내가 계속 결혼만 붙잡고 있으면 준호 씨도 더 다쳐요. 어머니도 더 다치고요. 강준호가 낮게 물었어요. 나를 생각해서 멈추겠다는 겁니까? 오장미가 바로 답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네. 그 말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니까요. 강준호는 한숨을 참듯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봤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오장미는 더 조용히 말했어요. 병원에 있는 서린이가 깨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강준호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준호는 바로 물었어요. 당신 뭔가 알고 있죠? 오장미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강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또 나만 빼고 움직일 생각하지 마세요. 오장미는 그 말에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무서운 건 결혼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진실이 나오는 순간 누가 먼저 막으려고 움직일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강준호 얼굴이 딱 굳었어요.
최 대표 때문입니까? 오장민은 끝내 부정하지 못했어요. 강준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는다는 얼굴이 됐어요. 당신은 내가 뭘 해주길 원합니까? 오장민은 놀란 얼굴로 강준호를 봤어요. 강준호는 단호하게 다시 물었어요. 결혼을 할지 말지는 나중 문제로 두고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묻는 겁니다. 오장미 눈가가 조금 붉어졌어요. 하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강준호 표정이 바로 굳었어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준호 씨가 나서면 채화영이 더 빨리 움직여요. 이미 움직이고 있겠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두 사람 다 동시에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먼저 병원에 도착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진실을 막으려 드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시각 채화영은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 안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오늘 난 마대창 앞에서 무릎 꿇던 순간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결혼이 멈춘 것. 그리고 마대창이 병원 쪽 보고를 직접 받기 시작한 것. 그 두 가지가 채화영 머릿속에서 계속 엉켜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어요. 채화영은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메시지는 짧았어요. 환자 의식 회복 반응 확인. 보호자 호출 검토 중. 채화영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안 돼. 거의 동시에 채화영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는 이강혁이었어요. 어디야? 대표님, 지금 집 앞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 지금 당장. 이강혁 목소리도 바로 낮아졌어요. 상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눈 뜬 것 같아. 이강혁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서 확인하라는 거야. 우리가 먼저 가야 해. 알겠습니다. 채화영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마대창이 들어왔어요. 채화영은 그대로 멈췄어요. 마대창 얼굴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이제는 감정으로 화내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씩 확인하고 정리하려는 얼굴이었어요. 이 밤에 어딜 가? 채화영은 바로 표정을 정리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병원에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마대창 눈이 가늘어졌어요. 병원? 네. 제가 관리하던 환자 쪽에서 연락이 와서요. 그 환자, 내가 보고받은 그 환자냐? 채화영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대창이 병원 연락을 이미 받았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회장님도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다. 왜 내가 이 시간에 급하게 움직이냐? 채화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가 맡아온 일이니까요. 마대창은 한동안 채화영을 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그 일은 내가 혼자 맡는 거 아니다. 이 실장만 보내. 너는 집에 있어. 채화영이 바로 말했어요. 회장님, 그건 제가 직접 가는 게 맞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나? 회장님, 오늘 상간소장까지 내 눈앞에 올라온 날이다. 그런데도 내가 밤중에 병원부터 뛰어가는 이유를 내가 그냥 넘길 것 같아? 채화영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마대창은 마지막으로 딱 잘라 말했어요. 한 발짝도 나가지 마. 그 말에 채화영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마대창 뜻까지 거슬렀다가는 정말 다 끝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마서린이 다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펠라이트를 비추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제 말 들리시면 눈 한번 깜빡이세요. 마서린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이름 기억하세요? 본인 이름 기억하세요? 마서린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목은 잠겨 있었고 소리는 거의 새어나오듯 작았어요. 설인. 의사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가족분 연락 준비합시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급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강혁이었어요. 이강혁은 복도 끝에서 병실 안을 보자 얼굴이 바로 굳었어요. 정말 늦은 건지 아닌지 아직 판단이 안 섰어요. 간호사가 막아서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아니시면 지금 안 됩니다. 이강혁은 곧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환자 관리 관련해서 대표님 지시 받고 왔습니다. 상태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이 이 병원에 들어오기 조금 전부터 뒤를 밟아온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오태평이었어요. 오태평은 마서린이 빼돌려진 뒤부터 이강혁 움직임부터 따라붙고 있었어요. 서린이가 어디 있는지 모를수록 서린이를 옮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도 오태평은 멀찍이서 이강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화영 전화를 받고 이강혁이 갑자기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오태평도 바로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이강혁 차가 멈춘 곳이 바로 지금 이 병원이었어요. 오태평은 병원 간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이강혁이 안으로 들어가자 오태평도 더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병실 앞에 선 이강혁을 보자마자 곧바로 뛰어왔어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이강혁도 바로 돌아봤어요. 조용히 하세요. 병원입니다. 오태평은 더 못 참았어요. 내가 그 말을 너한테 들어야 돼? 지난번에도 의사 가운 입고 사람 빼돌리려던 놈이 또 여기 와. 간호사들이 놀라서 둘 사이를 막았어요. 보호자분들 병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태평은 병실 문틈 사이로 안을 봤어요. 그리고 누워있던 마서린 눈이 미세하게 떠 있는 걸 본 순간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린이 깼어? 이강혁 표정도 더 차갑게 굳었어요. 오태평은 그대로 간호사에게 달라붙듯 물었어요. 방금 눈 뜬 거 맞죠?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강혁이 그걸 듣고 바로 한 발 물러섰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최화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받을 수 없었어요. 오태평은 그대로 간호사에게 달라붙듯 물었어요. 한편 오장미 방 안에서는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장미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태평 오빠가 서린이 찾으려고 이강혁만 계속 따라붙고 있었어요. 지금 병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준호 씨가 가면 더 눈에 띄어요. 강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혼자 가겠다는 얼굴이네요. 혼자 안 갑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판단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은 확인부터 하죠. 오장미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요? 강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직접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아는 의사 통해서 우회로 확인하면 됩니다. 오장미는 잠깐 멍하니 강준호를 봤어요. 이렇게까지 바로 자기 편에서 움직여줄 줄은 몰랐어요. 강준호는 전화를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오장미 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오늘부터는 나한테 최소한 반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전부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밖에 세워두지는 마세요. 오장미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강준호는 그제야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기도 전에 오장미 핸드폰이 먼저 울렸어요. 오태평이었어요. 오장미 손이 바로 떨렸어요. 오빠. 오태평 숨이 가쁜 목소리가 그대로 들렸어요. 장미야. 서린이 눈 떴어. 오장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준호도 그 한마디를 바로 들었어요. 오태평은 말을 빠르게 이었어요. 근데 이강혁도 병원에 왔어. 지금 병실 앞이야.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너 바로 와. 오장미는 더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지금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강준호가 바로 말했어요. 같이 갑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병원 가는 차 안에서 들으면 됩니다. 준호 씨, 지금은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나도 갑니다. 오장미는 결국 더 못 막았어요. 두 사람이 급히 방을 나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채화영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이름을 잘못 부르느냐가 더 위험해집니다. 채화영도 막 전화를 끄는 얼굴이었고 두 사람을 보자마자 시선이 날카롭게 굳었어요. 오장미는 채화영 얼굴을 보자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어요. 채화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둘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채화영은 오장미를 먼저 노려봤어요. 이제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장미도 같은 연락을 받았다는 걸. 설이나. 방으로 들어가. 오장미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강준호가 바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그 말 이제 안 통합니다. 채화영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준호야.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오해하지 마. 오늘 하루 종일 그 말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실부터 말하세요. 채화영은 더 이상 둘을 동시에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었어요. 좋아. 병원 간다고 치자. 대신 내가 같이 간다. 강준호가 냉정하게 잘랐어요. 아니요. 당신은 못 갑니다. 왜 못 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채화영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오장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준호 씨 가요. 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그대로 지나가려 하자 채화영이 다시 불렀어요. 오장미. 이번에는 진짜 이름이었어요. 복도 공기가 순간 멎었어요. 강준호도 오장미도 동시에 걸음을 멈췄어요. 채화영은 끝내 숨기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 입으로 선을 넘은 걸 알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오장미는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채화영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 강준호 얼굴도 완전히 굳었어요. 채화영이 지금 무슨 이름을 불렀는지, 일부러 그렇게 불렀는지, 그걸 이미 아는 자기와 아직 모르는 마대창 사이에서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누구 이름을 부른 거냐?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끝에 마대창이 서 있었어요. 채화영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준호는 숨을 멈췄고 오장미 손끝도 차갑게 굳었어요. 마대창은 천천히 세 사람 쪽으로 걸어왔어요.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채화영 입술이 떨렸어요. 회장님 그건. 마대창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분명히 물었다. 방금 누구 이름을 부른 거냐? 오장미 심장이 거칠게 뛰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 마대창 시선이 강준호에게 옮겨갔어요. 병원? 강준호는 더는 피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병원에서 사람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마대창 얼굴이 바로 굳었어요. 누가? 복도 안 공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짧은 침묵 끝에 오장미가 처음으로 마대창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 직접 보셔야 해요. 마대창 눈빛이 오장미 얼굴에 오래 머물렀어요.
채화영은 그 자리에서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제는 정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숨겨온 모든 일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도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